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형. 전략적 사유는 휴전협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야기를 할 때 전쟁은 1년밖에 안 하고 나머지 2년은 휴전협정에 다 걸렸다 그러죠. 그때 했던 전투가 다 우리 영화 고지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늘 우르르 갔다가 진지 빼앗으면 다시 공산군이나 인민군이 쭉 빼앗고 이렇게 고지를 몇십 번씩 서로 주고받는 그런 지리한 전쟁을 합니다. 이게 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중국군의 위력을 본 거예요. 더 이상 전면적인 북상은 없다. 이제 현 상황에서 전선을 유지하면서 휴전협정 간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휴전협정 초반에 휴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휴전선이 뭐냐면은 휴전하는 그 당시에 각 군의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싸우는 거죠.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 그 몇 킬로의 땅 따먹기 위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강요했던 게 바로 그 고지전의 현실. 그 고지전을 가능하게 했던 또는 그 고지전을 강요했던 게 바로 2년간 이루어졌던 휴전협정입니다. 왜 2년 동안 시간이 들었을까요? 휴전협정은 사실 51년 7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양측 사이의 군사 분계 설정은 이미 51년 12월에 이미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양군이 접촉하고 있는 선으로 간다. 휴전선을 한다는 거죠. 싸우고 있는 점에 가는 거고요. 정전 감시기구 우성도 그 다음에 5월에 해결됩니다. 한 5, 6개월 이야기하고 해결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양측 정부에 대한 건의, 즉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좀 사이좋게 살자고 하는 정치회담을 전쟁 끝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것도 금방 끝나버려요. 하나 남은 게 바로 전쟁포로 관한 협정입니다. 이 전쟁의 지속으로 9천 명의 미군을 포함해서 12만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자발적 송환에서 혜택을 본 사람은 2천에서 5천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52년 3월에 합의를 봤다면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훨씬 더 많은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또 미국이든 마찬가지로 그 많은 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 파괴를 조금 줄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럴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전략적 사유는 그런 거거든요. 미래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가장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까? 또 병사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일까? 또 세계 평화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더라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은 끝납니다. 이 전쟁의 마무리돼서 이 기돈 로스라는 그 미국의 정치학자는 미국은 늘 전쟁을 끝까지 간다 그래요. 빨리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늘 이렇게 불필요한 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사유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을 오래 끈다고 하면서 좀 비아냥거린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돈 로스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잡지인 Foreign Affairs 편집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정치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전쟁에 임했을 때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있다는 그런 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전략적 사유는 다 했고요. 그러면 한국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뭐 재밌는 것은 다들 자기가 승자라 그럽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를 몰아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맞짱 떠가지고 사실상 승리에 가까운 결과를 낸 거죠. 승리에 가까운 무승부를 낸 게 중국입니다. 그 농업국가 중국이 말이에요. 깽가리하고 소총 두고 전쟁하면서 미국을 막아낸 겁니다. 우리는 또 북한을 몰아냈죠, 그죠? 우리도 승자입니다. 미국도 뭡니까? 북한 침략자를 몰아내고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시킨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그나마 자유세계의 어떤 패권 혹은 경찰로서 권능을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런 수사적인 측면 말고 실질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일성 승자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행위로 보면 김일성은 초반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전쟁을 일으키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다 패착입니다. 그런데 7월에 중국이 참전했을 때 강력하게 자기가 좀 스타트를 이야기해서 중국의 참전을 이끌어냈으면 전쟁은 승리로 끝났겠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막기 위해서 병력을 이동하라는 모태동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좀 더 나아졌겠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김일성도 승자라 보기 힘듭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어쨌든 마지막에 미국과의 아주 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전쟁 발발이나 그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혜로움을 발휘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루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평화협정을 2년 동안 끌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사실 자유진영의 중심국가로서 많은 동맹을 만들고 소위 소련과 중국에 대한 봉쇄를 훨씬 더 강력한 봉쇄망을 행사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불필요한 전쟁이었고 막을 수 있는 전쟁을 막지 못함으로써 미국이나 또는 남북한이나 중국이나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에서 승자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징이고 정치적 입장에서는 승자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태동이 중국군이 미군과 싸워 이길 때 대만에 있는 중국인이 환호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중국인이 이제 커가지고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구나.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민족 감정이거든요. 그런 민족 감정을 틈타가지고 정말 학고부동한 제1인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굳혔죠. 그런데 전쟁에서 자기 큰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 중국이 꿈꿔왔던 대만의 해방이라든지 서방과의 관계 정상을 통한 경제 발전도 상당히 20년 이상 늦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면에서 승자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남아 있습니다. 스탈린은 사실 그냥 무기, 비행기 좀 대주고 탱크 대주고 북한을 부추겨서 혹은 전쟁하는 북한을 이제 격려해주면서 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북한 혼자 전쟁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중국이 참전한다는 약속을 받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참전으로 지략이 늘어졌을 때 미국과 중국이 같이 싸우도록 만들면서 사실 크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즉승국이 미국이 다른 지역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고요. 엄청난 전비를 부담시킴으로써 미국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새로운 국가로서의 길을 나가는 것을 막아버렸죠. 오히려 공산권의 트랩에 확 들어오게 만들었고 소련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소위 아시아에서도 소련의 공산진영에서 패권을 확고히 굳힌 거죠. 한 가지 스탈린이 예측하지 못했고 혹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스탈린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이 한국 전쟁이 냉전 체계를 확고히 굳힘으로써 소위 공산진영도 공산진영만큼 단결되었지만 자유진영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단결했습니다. 이미 전쟁 중에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졌죠. 그다음 전쟁 끝나자마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다음에 필리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졌고 또 이 전쟁을 빌미로 해서
독일의 재무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아시아에서 일본이라고 한다면 유럽에서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일본만큼 많은 전쟁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소위 전쟁 이후에 패전의 폐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또 재무장이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됨으로써 소위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냉전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스탈린이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새롭게 구축되는 냉전 체계에서 미국의 힘을 묶어두고 또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자기 권한권에 둠으로써 아마 진정한 대전략의 승자는 스탈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탈린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스탈린이 했던 많은 잘못과 그 반문명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스탈린이 보여주었던 전략적 사유, 이 생각의 힘, 사유의 어떤 수준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스탈린의 그렇게 현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어야 이 한국 전쟁의 그 6.25 전쟁의 거대한 그랜드 스트래티지스트는 스탈린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